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막방을 찍습니다. 먹방 아니고 막방이에요. 오늘 마지막 방송을 찍고 저 일찍 지금 자려고요. 눈이 침침하고 그런데 이거 오늘 안 하면 또 미뤄질 것 같아요. 이게 어제, 그제, 오늘 3일 동안 제가 이제 댓글들을 쭉 보다가 이제 화면 캡처를 해놓고서 따로따로 이게 저장을 해놓거든요. 나중에 이제 방송을 하려고. 근데 이게 좀 밀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공통점이 이제 추석 이후 그에 대해서 논하신 분이 몇 분 있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오늘은 그러니까 댓글 방송이에요. 근데 다 추석 이후에 좀 약간 무시무시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곧장 방송으로 넘어갈게요. 네, 제목입니다. 추석 이후가 무시무시한 이유. 4분기 가계 부분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초안. 뭐 말도 어렵네. 그리고 또 추석 이후 무시무시한 거, 이거는 제가 또 이렇게 낚시성 제목을 지금 약간 오버하잖아요. 뭐 충격, 뭐 쇼킹, 뭐 이래야지 구독률이 높아진다며. 자, 댓글 하나씩 읽으면서 마지막에 제 자료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댓글들이 좀 있는데 고수분들이 많이 써주셨어요. 근데 그래도 공론회장에, 왜냐면 댓글들 다들 안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영상은 그래도 보니까 영상에서 제가 쭉 이렇게 읊어 나갈 테니까요.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또 이걸 숙제로 남겨 놓자고요. 예.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우하하님께서 이게 48분 전이라는 거는 제가 캡처한 시간이 48분 전이라지 이게 어저께 한 건지 그저께 한 건지 하여튼 한 3일 정도치가 이게 섞여 있어요. 재밌는 얘기인데 이제 경험담이에요. 리먼 브로더스 사태는 2008년 9월 15일 맞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9월달 9월 3은 대공황 꼭지였고 9.11은 테러였고 9월 15일이 리먼 파산한 날 이렇게 간판 내리는 사진까지 했었죠. 우리는 8월 9월 14일 일요일이 추석이었고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추석 때 연휴 때 집에서 텔레비 보다가 리먼 파산한 거 봤다고. 그게 아마 이 연휴 기간이었을 거예요. 이번엔 죄송합니다. 9월 20일 물 한잔 마실게요. 여기 어디 맥주 한잔 하겠습니다. 맥주. 자, 맥주입니다. 색깔만 맥주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거 보세요. 이 장비가 이게 열이 많이 나고 그래서 팬이 많이 돌아가니까 이게 이제 건조해요. 그래서 조선소라서 건조해요. 네, 맞아 읽을게요. 9월 20일. 잠깐, 오늘이 지금 16일이잖아요. 20일. 헝다 이장 상환 예정인데 추석 전날이래요. 근데 못 낼 거라고 오늘 블룸버그에서 공식적으로 뭐 정부 인용 보도를 했더라고요. 묘한 데자뷰가. 과연 시황제의 선택은 추석맞이 블록버스터. 그러니까 퍼니님이 대박. 잠시만요. 오늘 방송도 여러 개 하고 또 나가서 누구랑 막 큰 소리로 막 카페 앉아갖고 수다 좀 크게 떨었더니 맨날 이렇게 초등학교 동창 여자애 만나면 이렇게 떠들고 있는지 몰라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자, 오렌지 슈트님. 이거는 아마 3, 4일 된 것 같아요. 이게 캡처해놓고서 저장해놨다가 계속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밀리고. 헝다그룹이라는 나비의 위기의 날개짓이 중국 금융기관 여타 중국 내 부실 기업에 미치는 효과가 곧 펼쳐질 것입니다. 경제위기 트리거의 서곡이랄까. 이전 댓글을 통해 한국 경제의 위기 트리거로 지목했던 중국 회사채 또 관련 투자 문제가 곧 대두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5%에 달하는 1위 수출국가 중국, 2위 미국은 절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크지. 중국이랑 진짜 25%네. 이러한 중국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특히 거의 헝다 차트는 거의 부도 차트고 중국 증시는 그나마 좀 괜찮았지만 홍콩 증시는 완전히 맛이 갔거든요. 지금 헝다가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타 그런 부실한 회사가 많이 있겠죠. 2008년 리먼 사태는 적어도 우리에게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겠습니다. 무시무시하네 진짜. 추석 지나고 나서 이 헝다 이거 9월 20일 날 큰일이네. 뭐 카페 가입하는 거 제가 제깍제깍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렌지님 또 하셨네.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만 이게 어느 게 먼저 댓글인지 몰라요. 순서는 그냥 무시하고 보세요. 저 역시 엘리언님의 10월 인상설에 무게를 두고 상당한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 얘기하는 거예요. 추석 이후 발표될 오늘 주제 이건 아니고 다음 건에 나와요. 전세대출 규제의 일환이자 부채관리 카드로 금리 인상을 서둘러 꺼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98.1%의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할 만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지만 섣부른 강력 규제를 펼치기도 어려운 서민의 주거권 안정 등의 문제가 있기에, 그러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죠. 진짜 다 나자빠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좀 살살 해줘야 돼. 심사 강화 정도의 추가 대책과 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 수요를 선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규제 계획은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세자금 대출로 막 확 회수하거나 완전히 안 해준다고 막 문을 닫아버리거나 이게 아니고 심사 강화 정도로 약간 뭐 이렇게 해주긴 해준다 이거예요. 강화 정도로 이제 그 추가 대책 내놓고, 그러니까 대책 내놓는다는 신용 정도만 하고 그 대신 그 모자란 부분을 금리 인상으로, 그래서 10월달에 잽싸게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0.5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0.25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예상이에요. 그 다음에 김재웅님, 요즘 기사들 보면 조금 줄일게요. 요즘 기사들 보면 슬슬 10월 금리 인상, 2022년까지 지속적인 수차례 추가 인상, 역대급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다른 건 몰라도 엘리언님의 금리와 물가 관련 예측은 최고예요. 물론 19금 개구도 최고. 역시 자료와 데이터를 토대로 한 분석을 이길 사기꾼들 없네요. 감사합니다. 저 칭찬이죠. 근데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럼 다른 거는 안 좋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금리 물가 예측은 최고인데 다른 거는 안 좋다는 얘긴데, 엘리언님의 금리가 최고인데 이거 기분 역같네. 엘리언님이라서 장난이에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자, 또 댓글 볼게요. 이번에 좀 긴 댓글이네요. 이게 오늘의 본론이에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차트로 제가 정리하고 마칠게요. 남자의 마음은 갈 때, 필명이 센티하죠. 예, 남자의 마음은 갈 때,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건가요? 그 갈 때 아니에요. 자, 이명박, 근데 여기서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좀 보세요. 이명박 정권에서도 조지 부시 골프 카트 밀어주면서 어렵게 받아온 것이 달러 스와프입니다. 2008년인가 그랬죠? 리번 사태 때. 그래서 달러 값이 1,500원까지, 그러니까 1,550원까지 갔어요. 가다가서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트럼프는 발빠르게 미국의 우방국들에게 달러 스와프 체결을 해주었죠. 환율을 빨리 잠재울 수 있었던 게 이 체결입니다. 안 그랬으면 2,000원 넘고 2,500원 갈 뻔했어요, 진짜. 그럼 환율이 채찍 효과처럼 팍 솟는다는 것과 앞뒤가 안 맞지요. 그런데 08년 위기의 달러 스와프와 코로나 위기의 달러 스와프는 정확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게 있죠? 미국의 대외환 금액의 적고 많음이 아니라, 또는 기간이 아니라, 이 단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다시 돌려줄 만큼의 여유가 있는 집안인지가 변수예요. 진짜 그 당시에는 돌려줄 수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나자빠져갖고 돌려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란 것 같은데, 08년 달러 스와프는 FTA도 체결해주고 코픽스 금리도 설치해줘서, 이때 한 게 2010년부터 코픽스 금리가 이제 도입이 됐어요. 2008년에 이런 걸,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해달라는 거 좀 다 해줬어요. 그래서 가두리 양식으로 코스피랑 코스닥에다 개미들 자금 빨아먹게 해주고, 한국의 금융이라는 곳은 공매도까지 시행해줘서 아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개미들 돈 빨아먹으라고 한 곳이에요. 외국인들 진짜 완전 우리 자동 인출기? CD기처럼, 캐시 기계처럼 돈 빼갔죠. 선물로도 돈 빼가고, 주식으로도 돈 빼가고, 채권으로도 돈 빼가고. 08년 위기 이후 2019년까지 외인들은 한국 시장에서 아주 돈 잘 벌고 재미지게 놀다 갔어요. 자, 그 다음 코로나 달러 스와프는, 자, 이번 겁니다. 08년은 그랬어. 근데 이제 코로나 달러 스와프는 미국에게 한국의 기술들을 넘겨주고 공장도 지어주고 간이고 쓸개 빼서 주는 대신에 스와프 해준 거예요. 코픽스 금리 옛날 거 아직도 그대로 있죠. 공매도 2008년 한 거 그대로 다시 또 있죠. 개미들은 또 가두리 양식을 당할 거예요. 게다가 아까 말한 한국이 이제 정부, 기업, 가게가 여유 있는 집안이 안 돼요. 이제 이게 08년 때와 정부는 말할 것도 없이 부채는 늘었고 가게도 큰일이고
특히 아시다시피 가계예요.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말한 거 우리가 다시 돌려줄 만큼의 여유가 있는 집안인지가 변수예요. 그러니까 2008년대는 돌려줄 만한 여유가 좀 어느 정도 됐는데 지금은 뭐 금액이 크고 작고 아니고 또 언제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 돌려줄 돈이 우리가 세력이 안 된다니까 지금 다 그지 돼갖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스와프를 발빠르게 해주었더라도 거지가 명품 두르고 혓바닥만 길어버리면 외국인들은 사기꾼 냄새 바로 맡고 시장에서 유동성 몰래 야금야금 뺄 거예요. 벌써 많이 뺐죠 올해. 그게 스와프 종료했으면 패닉인 거고 종료 안 하더라도 코픽스가 미 장기 금리의 우상향을 따라갈 거예요. 이 코픽스 금리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일단 내년 말까지 1.75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5번 올려서 그거 말고도 테일러 준칙 테일러 교수가 4%까지 예상하고 있고요. 한국은행 총재 지냈던 박승 총재도 3%까지 올릴 거라고 각오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서울대 그 교수도 3%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두 글자 연구원 있죠. 금융인가 어디 금융연구원인가 거기도 2.8%까지인가 올리는 게 정상금리다 이렇게 했고 그게 바로 코픽스가 미국 장기금리의 우상향을 따라갈 거다. 저도 미국 장기금리가 우상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 40년 사이클 걸려들었다는 얘기 했잖아요. 미국은 오로지 자국만을 위한 머리를 씁니다. 길고 가늘게님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공감합니다. 댓글에서 많이 배우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엘리엇한테는 배울 게 없는데 댓글에서는 배울 게 많다. 기분 엘리엇 같네. 남자의 마음 갈대님께서 이제 댓글 달아주셨어요. 저는 제가 경험한 그 당시 뉴스 기억만 불러와서 살만 붙일 뿐 제대로 된 지표와 데이터는 엘리언님 거가 맞아요. 코픽스 금리도 까먹고 있었는데요. 저 코픽스 금리는 진짜 제 특허낼 정도라니까. 자, 장수왕님도 댓글 수준이 높습니다. 계속 양질의 댓글 써주세요. 진짜 엘리엇은 볼 게 없어. 그 다음에 이거 뭐였냐면 금융연구원에서 현 기준금리 적정 수준보다 2.5% 낮다. 이제 이거 나가지고 제가 테일러가 옳았다 그러면서 영상 올렸던 그거에 대한 댓글이에요. 보니까 전준상님도 저도 오늘 기사를 보면서 이게 그저께 글 같은데 아마도 엘리언님이 방송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대로 방송해 주시네요. 역사적으로 저금리 상황과 돈을 찍어내어 자산 인플레이션을 만든 다음은 단 한 차례도 안 꺼진 역사가 없었대요. 다 버블이 생겼으면 나중에 붕괴가 왔어요. 안 꺼질 버블은 버블이라고 안 그러죠? 그건 버블이 아니죠. 버블이니까 꺼지는 거지. 그 과정에서 많은 중산층 몰락, 20, 30대 젊은이들의 금융노예로 살아가겠네요. 부동산 연끌로 작살나고 주식 비트코인 비트로 작살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안수농원님 말씀이 떠오르네요. 각자 도생해야 한다는 말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좋은 댓글 많습니다. 많이 숙연해지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늘의 마지막 리치영님 댓글인데 이건 아직 무슨 컬럼 같아요. 신문사 컬럼 같아요. 자, 제목 볼게요. 이제 이거 상당히 이게 오늘 주안점이었어요. 저거 금융을 조금만 아시는 분은 이런 기사 보면 끝물이겠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이 기사 한다구나. 이거 아니었는데. 이 다음 기사를 얘기하는 거 같으네요. 제 영상이랑 상관없이 4분기 가계부분 경기대응 완충자본 초안이 나왔는데 가계부채 증가 3-4% 증가로 억제한다. GDP 넘게 대출해주면 그만큼 자기자본 1에서 2.5%만큼 자기자본 더 쌓게 하겠다. 은행 부담되겠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은행 입장에선 총량 정해져 있으니 무리해서 저수익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리담회 안 한다는 거예요. 담회. 왜냐면 담회를 못해. 이제 총량이 정해져 있어갖고. 그러니까 마진을 조금 잡고 쫙 대출해주면은 총량은 많이 먹잖아. 근데 이제는 총량이 기재돼 있으니까 이제 고마진, 저마진은 안 하고 고마진, 저수익, 고수익, 저수익에는 안 한다고. 그러면은 그만큼 대출이 줄어들게 되고 이자율은 높아지고 그런 거가 되겠죠. 주요 금융지주사 내년부터는 자기자본 1%, 거기에 가계부분 경기 대응 완충 자본까지 쌓아 저수익 내면 배당을 못하는데 배당 못하면 지주가 가만히 있을까? 외국인 60-70% 막 이 대주주들이 외국인 주주들이 당근 저수익성 대표적으로 집단대출 안 하거나 줄이겠죠. 내년 입주자금 볼만할 겁니다. 왜? 집단대출 안 해주니까 자기 돈 없으면은
완전히 무슨 고리 사채 뜯어갖고 해야 돼. 이제 중도금, 잔금 이런 것도 큰일이야. 몇 년 전 지점장에게 물어보니 집단대출 은행 마진 1%가 아니고 0.1%라고 하더라고요. 왜? 집단대출은 금리가 엄청 싸거든. 개인한테 1대1로 대출해주는 것보다는 금리가 훨씬 싼 게 당연하죠. 집단대출은. 한국 아파트 시장이 오른 이유는 1. 저금리에 대출이 쉽다. 2. 신용대출 저금리에 관대하다. 3. 전세대출 원금은 1도 안 갚고 자동연장 저금리. 이게 갭투자의 1등 공신. 이게 집값을 다시 또 상승하고. 자, 때부터 시작해서 빚내서 집사라한 정부, 최경환 장관 얘기하네요. 핀셋 규제한 지금의 정부, 김현미 장관 얘기하네요. 누적된 결과가 이런 미친 집값 10여 년의 누적이 무섭습니다. 진짜 이게 10년 됐네, 진짜. 바닥에서 또 올라온 게. 이게 이젠 자이든 타이든 거꾸로 돈이 시간의 문제지 당근 떨어지겠죠. 그간 너무 올려놔서 서울대 김인준 교수 말처럼 폭락해도 문제예요. 우리는 맨날 정상화해야 된다. 말은 이제 정상화라고 그러지만 솔직히 폭락해야 돼. 오른 것만큼. 근데 문제는 바닥에 사갖고 갖고 있다가 폭락하면은 괜찮아. 예를 들어서 5억에 산 게 20억 됐다가 뭐 14만원까지 떨어지면은 괜찮아. 왜? 그래도 8억 정도 먹었잖아. 문제는 17억, 18억, 19억에 산 사람들이 문제지. 13억까지 떨어지면. 파산하고 진짜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4분기 가계부분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요거 한번 구해갖고 한번 저도 읽어보고 잘 모르는 내용이었거든요. 이치영님이 이 금융 이쪽에는 정보를 해주시는 게 상당히 좋아요. 자, 차트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8년 7개월 올랐어요. 2013년 1월부터 21년 8월까지 오르고 좀 9월은 잠깐 아직 산정은 안 했어요. 9월은 진행 중이니까 8월은 거의 마무리됐고. 근데 이 기간이 98년 IMF 때부터 그 2006년 말 그 버블세븐 무너질 때까지 8년 5개월 오른 거랑 기간이 비슷해요, 지금. 그런데 그 상투 패턴이 지금 5파라 그러면 3파가 아닌 1파랑 상당히 비슷해요. 왜? 2년 전 동월비라는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 과거의 상투에서 나타난 현상을 보니까 버블세븐처럼 급하게 올라갔다 빠진 게 아니고 91년처럼 완만하게 장기간 상승했다가 꺾였다. 근데 지금도 16개월째 상승이란 말이에요. 91년 이후로 30년 만에 최장기간이야. 그거를 이제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해보면 지금 2년 전 동월비 초록색 있잖아요. 2년 전 동월비가 꺾이고 나서 6개월 있다가 고점이 왔어요. 지수 고점이. 근데 지금은 이게 지금 1, 2, 3, 4, 5개월째 꺾이고 있거든요. 그때는 6개월이야. 지금은 5개월째야. 그런데 지금 아직은 9월이 진행 중이라서 물가를 지금 미리 반영해서 그렇지 이거 꺾인 건 아니에요. 그냥 보합 정도로 보면 돼요. 근데 특히 그 당시에 이 5월 고점 전에 4월이 연중 최고 상승률이었거든요. 밑에 걸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3.3%예요. 근데 그 전년도에 4월 달도 또 연중 최고치였어. 10.6%. 와. 또 2년 전. 그 전년도에 4월 달도 이때는 거의 12%였어. 12%. 와. 근데 상투 치기 직전에 4월 달은 최고치는 최고치인데 3.3%밖에 안 돼. 즉 상승률이 상당히 떨어졌죠. 그 다음에 거래가 확 줄고 있죠. 그리고 상투 치는 달은 상승률이 되게 줄어들었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 빠졌어. 근데 지금 상황이 올해 상승률 최고치가 그 7월 달이에요. 7월 달 1.64%. 근데 1년 전에 7월 달은요 4.46%예요. 엄청 높았죠. 이것도 연중 최고치야. 그리고 그 전년도 재작년이죠. 그때도 6월 달인데 3.99%야. 근데 지금 1.64%야. 그리고 8월 달에 지금 아직 진행 중이지만 이 1.64%를 넘길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9월 달부터 잘못하면 마이너스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은 과거에는 추석 지나고 나면 아파트가 많이 올랐거든요. 왜냐면 추석 때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하잖아요. 너 왜 집 안 샀니? 뭔 얘기 그러는데 지금 올해는 좀 반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댓글이 달아준 것도 그렇고 외국 상황도 그렇고요. 자, 이걸로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항상 화이팅 하시고 음악을 틀면서 저는 맥주 한잔 마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주무시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댓글에다가 응원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머즈 안녕.